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청소년기에 가서 확립되어 가기 시작하지만 그 이후 성인기와 노년기까지도 발달해 갑니다. 자기가 귀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데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남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남도 천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의 5번째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 단계는 자아 정체감을 획득했느냐 혹은 역할 혼돈이 되느냐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또 타인의 견해를 통합해서 일관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차례대로 획득해가면서 결국에는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죠. 그 시기마다 미숙한 형태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상, 즉 셀프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아 정체감 형성은 자기의 신체적 특성이나 욕구, 또 능력, 동일시, 방어, 승화, 또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그 개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져 나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본태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특성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우선 자기의 신체적인 면에서 강점과 약점, 또 외모, 감각적 특이성 등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1차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청소년기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본능적 충동이 자아 정체감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복기 동안에 잠자고 있던 성적인 면에서의 공격적인 충동이 자아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하게 되죠. 이와 같은 생리적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정체감 혼미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나 성적 충동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자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품어왔던 이상보다 넓은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 위치에 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에 압도되어 버리기도 하죠. 네 번째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편협할이 많지 배타적이고 당파적일 수 있다고 에릭슨은 설명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서둘러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나머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상, 자신의 대립자나 적을 고정관념으로서 규정지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국가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 동조함으로써 집단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이 획득하는 성취들이 자아 정체감 발달에 기여하는데요. 예컨대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하는 극히 초보적인 유아기의 여러 성취들로부터 아동기의 학교에서의 성취들, 그리고 청소년기의 새로운 것들을 이루는 성취들, 그리고 성인에 이르러서 갖는 욕구 성취감, 이 모두는 자아 정체감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취는 그것이 그 문화에서 중요성을 가질 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체감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든가, 또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종종 고통스럽게 느끼죠.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고 성취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이 모든 결정이 어쩌면 미래에 다른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도 하죠. 때로는 그들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일종의 타임아웃 기간으로서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미루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가 관여된 일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휴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산사에 틀어박히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자기 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기까지는 흔히 고립감, 무력감, 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의 정체감 탐색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보다 높은 차원의 개인의 인격적 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향한 모든 문화는 이러한 사실을 암암리에 인정해야 하며 불문율로서 이 시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 인정하여 어떤 결정이나 책임을 지우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실험적 시도를 허용하는 유예의 기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끝내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심각한 정체감 혼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갈등을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의 고뇌는 점점 심화되어가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이 시기를 가르쳐서 에릭슨은 자정체감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정체감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역할 혼돈을 보이는데요. 역할 혼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죠. 그 결과로서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인 학교 교육이나 직업 또 결혼에서 낙오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체감을 추구하게 돼서 범법자가 되거나 마약을 탐닉하거나 나쁜 것에 대한 중독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네, 청소년기 참 복잡하죠. 그래서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부모가 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일평생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알고 대처해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인 책 보기를 싫어하는 아이에 대해 들어볼까요? 엄마, 밖에서 수진이랑 자전거 타고 놀다 올게요. 안 돼. 조금 전에도 지훈이네 집에서 놀다 왔잖니? 조금 쉬었다가 조용히 동화책 좀 보렴. 싫어요. 나가서 놀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안 된다니까? 너는 왜 책 보기를 싫어하고 날마다 나가서 놀기만 하니? 책 좀 봐라, 응?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또래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깁니다. 따라서 혼자 조용히 앉아 책 보는 것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책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주고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며 정서 순화와 생활 습관에 도움을 주므로 유아기의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모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 보기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TV를 끄고
책을 보거나 신문이라도 보면서 책 읽을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겠죠? 둘째, 아이와 함께 서점을 방문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사주면 아이는 더욱 책에 관심을 갖고 책 보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부모가 자녀에게 재미있는 내용의 책을 읽어준 후에 주인공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죠. 넷째, 자녀가 궁금해하는 사물이나 용어를 설명해 줄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먼저 책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아이의 책 보는 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보세요. 은정이가 인형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네요. 은정아, 엄마랑 책 보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나무꾼과 선녀를 읽어줄게. 인형을 데리고 같이 와서 보렴. 네. 은정아, 재밌지? 이번에는 그림만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말해볼까? 그리고 은정아,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곳이니? 엄마랑 같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네,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로만 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매일 규칙적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이의 책보기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글자에 흥미가 없는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